이 책에서는 재능보다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티끌모아 재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애플의 스티븐 잡스, 주식의 워렌 버핏, 피겨 여왕 김연아,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등 엄청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들을 바라보면 모두 똑같이 태어나 자라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똑똑한 것 같고 재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특별한 재능도, 인맥도, 재력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노력한다면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저 사람들과 나의 재능의 차이는 너무 커서 노력으로도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재능의 한계를 느끼실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무언가 성공하려면 일단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하고 지금 그 자리에 올라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재능이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제 공부머리를 부러워하고 대학교에서도 올해입부를 받는가 하면 1년 조기 졸업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제 친구들보다 제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저에게는 끈기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보다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훨씬 많은 노력을 했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수, 삼수를 하면서도 결국 원하는 대학교에 다들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재능보다는 끈기와 노력이 결국 성공에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끈기의 힘, 그릿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 안젤라 더크워스가 실제로 미국의 특수부대들과 유명 대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릿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렇다면 이 그릿이란 무엇일까요? 그릿은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라는 뜻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성공에 있어 재능보다 더 중요한 그릿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릿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력과 재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과반수의 여러분들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근면성을 지닌 사람을 뽑는다고 말하고, 음악인들 또한 선천적 재능보다 후천적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하지만 우리 세상은 알게 모르게 노력보다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노력하는 사업 파트너보다는 재능 있는 사업 파트너를, 소개팅에 나가서도 외모는 별로 안 보고 사람 됨됨이, 성격을 본다고 말은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외모가 출중하거나 매력적인 사람을 선호하게 되죠. 그렇다면 재능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재능이 있다는 것은 빠른 속도로 그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재능만 강조할 경우 노력이 소외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피겨 여왕 김연아, 아이언맨 윤성빈, 마이클 펠프스 등 뛰어난 선수들을 보면 선천적으로 재능과 신체적,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으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엄청난 기량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기에 재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철학자 니체는 완성된 모습만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묻지 않고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이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들이 타고났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를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재능이 없이도 천재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재능보다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 그리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라고 합니다. 재능은 노력을 기울일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를 말하고, 성취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재능과 노력으로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활용해 노력하여 결과물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은 성취. 이제 아시겠나요? 성공을 위해서는 재능보다 노력이 몇 배도 아니고 곱전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노력은 처음에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음날 다시 시도하고 계속해서 시도하면 결국에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턱걸이 해보셨나요? 아니면 팔굽혀펴기 같은 다른 운동도 좋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한 개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10개도 하겠죠. 하지만 운동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머물거나 몇 개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매일 도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능이 있는 사람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리고 2년, 3년, 시간이 지날수록 재능이 있는 사람을 뛰어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끈기의 힘, 그릿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재능보다는 노력과 끈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그릿을 측정하는 표가 있는데요. 한번 캡처해서 해보시겠어요? 몇 점이 나오셨나요? 저는 16점이 나왔는데요. 최하위권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그릿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대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쫓는 것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가난과 실패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으니 의사와 같은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직업을 위해 공부하라는 말이죠. 일단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그건 취미로도 할 수 있잖아. 적성과 관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릿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스포츠나 게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분야에서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그것들을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열정과 끈기를 발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를 직업으로 삼는다면 훨씬 만족감을 느끼고 더 높은 성과를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 없는 분야의 일이나 공부를 하다 보니 지루해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먼저 그릿을 발휘할 수 있는 관심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그 관심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릿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싫어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스켈레톤 국가대표였던 윤성빈 선수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썰매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요. 아이언맨 마스크를 쓰고 매 경기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윤성빈 선수는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바로 그릿이었죠. 어떤 사람이 윤성빈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운동할 때 못해 먹겠다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냐고 말이죠. 윤 선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일 밤 잠에 들기 전 그 생각을 하며 스스로와 싸우다 잠이 든다고. 그리고 눈을 뜨면 한 번 더 생각한다고 합니다. 진짜 못해 먹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 운동장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특별한 대책이나 비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저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최정상에 올라올 수 있었다고 말이죠. 무엇을 위해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종목을 좋아하고 함께하는 동료들, 가족, 기록, 우승 등의 목표가 이 선수를 버틸 수 있게 했을 겁니다. 그릿을 키우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일도 목표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에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벽돌공 3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은 벽돌을 쌓고 있다고 말했고, 두 번째 벽돌공은 교회를 짓고 있다고 말했으며, 세 번째 벽돌공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의식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벽돌공은 자신의 직장이 그저 생업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벽돌공은 지금 직장은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벽돌공은 자신의 일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릿도 세 번째 벽돌공이 가장 강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째 벽돌공이신가요? 혹시 지금의 직업이 여러분들과 맞지 않거나 나에게는 드라마틱하게 다가오는 분야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세 번째 벽돌공들은 처음부터 그 분야가 자신의 천직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목표의식이 자신으로부터 타인으로 옮겨질 때 세 번째 벽돌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벽돌공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 일함으로써 그릿을 키워가게 되죠.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혹시 이미 그런 이상적인 꿈을 꾸기엔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 목적의식을 기르기엔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목적의식을 기르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누군가 필요로 해서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도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겠죠. 꼭 사명감을 다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학교 앞에 분식집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끼니를 위해, 직장인들은 자신의 회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큰 목적의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릿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연결시켜 보세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그저 생계를 위해서였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치와 연관시키면 여러분들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모델을 찾으세요. 지금부터 15년 후에 여러분들을 상상해보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줬던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삶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배나 위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릿을 키우는데 흥미와 목적의식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목적의식을 키울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라고 포기한 후 도전을 두려워할 수도, 아니면 실패를 통해 학습하여 다시 도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실패를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조차도 학습하고 연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4문장을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 2문장에 동의하신 분들은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뒤에 2문장에 동의하신 분들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실패를 하고 한계에 부딪혀도 자신이 성장할 기회라고 여기고 더 잘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반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한계라고 생각하여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정형이거나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이유는 여러분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재능에 대해 칭찬을 받았는지, 노력에 대해 칭찬을 받았는지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가르게 되는데요. 너 타고났네. 엄청난 재능이야. 이건 내 강점이 아닌가 보다. 다른 일이 있을 테니까 걱정 마. 라는 말들을 들은 사람들은 고정형이 되고,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아직 못해도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들을 들은 사람들은 성장형이 되죠. 고정형인 사람들은 재능을 칭찬받은 탓에 자신의 실력을 믿고 더 배울 것이 없다고 믿기에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반면 성장형인 사람들은 노력을 칭찬받으니 재능이 없더라도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성장 궤도를 달리게 됩니다. 어떤가요? 아직도 재능이 노력보다 더 좋아 보이시나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현재보다 더 나아질 방법은 없는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실패하더라도 낙관적으로 배울 점은 없는지, 어떤 걸 고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가 힘들다면 긍정적인 조력자 한 명을 옆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재능을 가진 사람들보다 그릿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릿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릿을 키울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 분야를 찾고 목적의식을 기르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재능과 환경, 지능을 뛰어넘는 그릿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